예를 들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들을 야식으로 먹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혈당을 빨리 오르게 만드는 음식들 또는 소금이 많이 들어있어서 사람 붓게 만들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음식을 드시게 되시면 결과적으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올라가죠. 네네. 그러면 다음 날 나는 스트레스가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식사는 더 자극적으로 변해요. 이렇게 악순환이 뱅뱅 돕니다. 인간의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도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리가 식단을 하고 운동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돌봄을 위해서 식단을 자연스럽게 바꾸어주면 그 결과로 수면이 좋아지고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또 우울감이 좋아지고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좋아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추구하는 식사도 점점 더 슴슴한 것들, 더 부드러운 것들, 더 몸에 좋은 것들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운동과 식단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삶은 이 식사와 융합될 수 없는 또 언밸런스한 방향으로 끌고 가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관리는 사실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건강관리는 자기 돌봄이고 나한테 스트레스를 줄이는 어찌 보면은 더 갓생을 살 수 있고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뇌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식사 그리고 치매를 예방해줄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으로 만성질환 예방 그리고 노화 속도 느리게 만들 수 있는 식단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요. 최근 이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해서 의학계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저널이죠. 이 저널에도 식단이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자세한 리뷰 논문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식단이 제가 늘 말씀드린 저속노화 식사법과 거의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전통 지중해 식사에서 이제 유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요소들인데 뭐 적당한 정도의 지방을 먹는 건 괜찮다. 그다음에 채소 과일 많이 먹자. 그리고 흰쌀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통곡물을 먹자. 잡곡이죠. 그다음에 콩을 많이 먹자. 그리고 견과류를 적당히 먹자. 그다음에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다면 가금류나 아니면 해산물을 먹자. 그리고 소, 돼지고기 같은 이런 붉은 고기는 너무 많이 먹지 말자. 특히 가공육 같은 거 별로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당 피하자. 그러니까 설탕, 과당 이런 것들 피하자. 이런 기본 원칙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저자들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식단을 다 리뷰를 하고 이런 식단들이 어떠한 건강상의 효과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린 결론이 이런 굉장히 뻔한 결과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밥하고 반찬을 먹습니다. 밥하고 반찬을 먹고 있고 여기서 조금 식단을 바꿔본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식단으로 바꾼다고 하면 흰쌀밥에 잡곡을 좀 넣고 그 다음에 콩을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콩 반찬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조금 먹어볼 수가 있고 그다음 평소에 채소 과일, 제철 과일 같은 것들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젊은 분들은 붉은 고기는 너무 드시지 말고 그 너무 많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마인드라는 점수표가 있는데요. 이 마인드라는 게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는 지중해 식단의 아류인데요. 거기서는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까지만 붉은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붉은 고기를 뭐 입에 달고 사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꽤 이제 허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는 별로 안 드시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말 제한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가 이제 6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흰쌀밥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 그러니까 오히려 노인분들 특히 연배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잡곡 소화가 잘 안 되고 잡곡밥 드시면 괜히 헛배가 불러서 먹는 양이 줄기 때문에 살 빠지거든요. 체중 빠지고 근육 빠지는데 그래서 연배 있는 분들은 저는 그냥 흰쌀밥에 고깃국, 이 밥에 고깃국. 그래서 붉은 고기도 충분히 드시고 흰쌀밥도 충분히 드셔도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 이제 단백질 섭취와 관련해서도 이제 젊은 분들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노화 속도가 좀 빨라진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노년기에는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특히 고기를 많이 드시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하여튼 기본 원칙들은 제가 정리해드렸던 아주 그냥 단순한 원칙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제가 이제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빼야 되는 거
결국에는 이제 단순당과 정제국물이 많이 들어있는 공산품 형태의 초가공식품들, 그다음에 콜라, 사이다, 과일 주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덜 드시고, 그다음에 패스트푸드 튀김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은 좀 덜 드시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결국 우리 혈당 스파이크 요즘 또 네. 많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네. 혈당 스파이크를 높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온몸에 염증을 만들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가속 노화에 되는 어떤 주범으로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콜라 피하고 뭐 사이다 피하고 이런 그 단당류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의를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로 콜라나 제로 네. 스포츠 음료, 설탕 대체제가 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칼로리 없는 음료, 음식 이런 네. 것들을 좀 많이 찾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대체당에 대해서는 WHO에서 2023년에 일종의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체중 감소를 위해서 설탕 대신에 대체당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권장하지는 않겠다.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결국에 대체당이라는 게 사람의 입맛 자체를 단맛에 묶어놓기 때문에 입맛 자체를 바꿔서 슴슴하게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먹는 것들 자체를 당분을 얻는 것을 자연의 당, 가당이 아니라 뭐 과일을 먹는다거나 채소에서 단맛을 느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일단은 대체당으로 단맛을 원하는 만큼 다 섭취를 하면서 칼로리는 섭취 안 하겠다, 이런 도둑놈 심보는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를 하는데요. 네네. 2020년에 WHO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대체당과 관련된 이제 모든 문헌을 한번 고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대체당을 전혀 먹지 않는 것에 비해서 대체당을 먹게 되면 사실은 뭐 아주 약간 뭐 이렇게 암 발생 가능성이 증가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만성 질환 발생 가능성이 증가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은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또 과거에 대체당을 사용하던 분들이 대개는 이제 뭐 비만하시거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병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체당을 쓰는 분들이 관찰 연구에 포함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대체당을 먹지 않는 것보다 대체당을 먹는 것이 건강상의 리스크가 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설탕과 비교했을 때는 대체당을 먹는 게 아무래도 낫죠. 그러니까 설탕이 가지고 있는 발암성이라든지 만성질환 증가시키는 폭은 많은 관찰 연구들에서 대체당이 증가시키는 그 위험성의 증가 정도와 비교했을 때 훨씬 큽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설탕은 당연히 피하는 게, 또 과당은 당연히 피하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대체당은 또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탕을 또는 과당을 넣어서 가당, 에디드 슈가죠. 가당된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달지 않고 자연스러운 음식을 넘어가기 위한 어떤 다리 가교 역할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는 이제 업체들이 사람들이 면죄부를 받고 마치 단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럼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대체당을 먹게 되면 더 별로 죄책감 없이 더 하나 먹을 거 2개, 3개 먹게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우려된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 원칙은 설탕보다는 대체당이 나은데, 자, 대체당 개별적으로 몇 가지 위험성들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내 몸에 장내 세균총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장내 세균총이 안 좋아지는 방향이 주로 이제 비만과 만성염증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나빠질 수가 있겠고요. 또 수크랄로스나 사카린을 2주 이상 사용했을 때 이제 모델 동물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오히려 생기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도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러 나중에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리스리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 혈전증의 리스크를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몸속에 별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들인데 이제 인공적인 물질들을 이제 내 몸에 집어넣게 되면 네. 에리스리톨을 내가 섭취했을 때 혈소판 응집될 가능성, 이런 것들 증가된다는 게 이제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 대체당도 어찌 보면 이제 그냥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 설탕을 그럼 대체당으로 대체했을 때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느냐라고 보았을 때 그 효과도 사실은 뭐 1kg 정도, 굉장히 이제 그 적은 폭입니다. 내분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결국에 단맛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단맛을 대체당으로 경험하게 되면 다른 음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칼로리를 더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대체당을 사용했을 때 체중 감량 효과도 뚜렷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네. 결국에 WHO의 권고한 대로 자연스러운 음식에서 당분을 느끼거나 아니면 더 그냥 아예 달지 않은 음식에 익숙해지는 방향으로 내 입맛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